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뉴스는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다문화 이슈를 모아 10대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올 한 해 국민 간 논쟁을 불러일으킨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장기간 이어진 내전으로 본국을 떠난 예멘인들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로 몰려 난민 신청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됐었는데요. 이에 정부의 지속적인 대처도 동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에 입국한 난민 신청을 한 484명의 예멘인들이 난민법에 따라 심사기간 동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4월 말 이들에 대해 출도 제한 조치를 내리고 6월 1일부터 예멘을 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에 포함해 추가 입국을 제한하는 등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6월 29일 법무부 김호수 차관은 긴급회의를 열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 방편으로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난민제도 악용 방지 대책,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난민 관련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무부가 내놓은 정책은 빈틈이 많아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최종 심사 결과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41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 56명은 단순 불인정되는 것으로 난민 심사가 종료됐습니다. 체류가 허가된 이들은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되며 제주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난민 인정이 된 2명은 방군의 비판적인 기사를 써서 납치, 살해 협박을 당하는 등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언론인 출신으로 난민 인정 결과에 기쁨을 표현하는 한편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أنت نظر في كثير من قضايا مقدمين اللجوء اليمنيين هناك أناس في حاجة ماسة للجوء من أجل حمايتهم ولديهم قضايا. 한편 지난 10월 19일 종교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이란 출신 중학생이 2년 5개월 만에 동급생 친구들의 국민청원 등의 활동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제주 예멘 난민으로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도 난민 신청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전 세계 난민 누적 수가 6,500만 명 이상을 돌파하면서 난민협약 가입국인 한국이 선주민과 난민을 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일부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18일부터 외국인의 지역가입 국내 체류 최소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일부 얌체 사례가 부각돼 외국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뒤따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 건강보험에 가입해 국내에서 거액의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린 얌체 사례가 발생하면서 외국인 먹튀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3개월만 체류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내국인과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합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1조 1,000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정 적자, 이게 먹튀다, 이런 식으로 선정적으로 막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한편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에서 보완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앞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12월 18일 입국자부터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6개월 내에 연속 30일을 초과해 해외에 머무는 경우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결혼 이민과 영주 체류 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이 부과됩니다.
현재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결된 상태지만 가난한 외국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 출생아라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작년 결혼한 100상 중 8상 이상이 다문화 가정이었고 출생아 비중은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최미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은 2017년 다문화 가정 출생아는 18,440명으로 작년보다 991명 줄었지만 국내 전체 출생아 중 5.2%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출생이 더 빠르게 감소하면서 다문화 가정 출생아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한편 다문화 가정 부모의 출산 연령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모두 한국인 부모의 연령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30대 이상의 출산율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이상의 출산이 눈에 띄거든요. 결혼 연령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출산 연령도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문화 여성들이 옛날처럼 집에 와서 전업주부가 있는 게 아니라 취업 활동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출생 비중과 함께 결혼도 7년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전체 결혼 중 다문화 결혼 비중이 6년 연속 줄다가 2016년부터 다시 늘어 작년엔 8.3%였습니다. 무분별한 다문화 결혼에 정부가 비자 발급을 강화하고 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기준도 강화돼 다문화 혼인 비중이 줄다가 한류 열풍에 힘입어 다시 증가한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류 열풍이 불다 보니까 15년도, 16년도에는 베트남 국적의 결혼 이민 여성이 좀 늘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는 태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가 좀 늘어나면서 사회 변화에 의해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걸맞은 다문화 정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열린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인에게 웃음과 마음 따뜻한 감동을 줬는데요.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크로스컨트리의 신의연 선수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PD입니다. 76명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올림픽이 관중들의 기대와 선수들의 꿈을 품고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달 전부터는 전 세계인들에게 주목받았던 종목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며 만들어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입니다. 경기 한 달여 전에 구성이 되다 보니 절대적으로 부족한 훈련의 시간과 양이 있었지만 이들은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림픽이 진행되는 경기마다 패배를 맞았지만 스웨덴과 일본 경기에서 한 골씩 넣어본 경험을 통해서 선수들은 서로 격려하며 관중들은 이들을 위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2018 평창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신의연 선수입니다. 신 선수의 장애는 대학교 졸업식 하루 전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의 두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겪으면서 생겼습니다. 두 다리를 잃은 것에 대해 방황하는 생활도 하였지만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선수들과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아 각종 장애인 스포츠에 섭렵하였습니다. 신 선수는 지인의 권유로 2015년부터 스키를 시작하여 민간기업 실업팀에 합류한 후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여 30년 만에 열린 이번 평창 패럴림픽에 참여하면서 값진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신 선수는 자신이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면서 헌신해준 베트남 출신 아내에게 감사하며 멋있는 남편이 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고 자기가 없었으면 내가 이 위치도 못 왔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최대한 자기한테 멋있는 잘하는 남편이 될게. 대한민국에서 열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 간에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와 장애를 극복하는 아름다움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안산시가 올해 7월부터 외국인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국 처음으로 시행했는데요. 외국인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지난 2016년에 2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제조업이 많은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외국인은 8만 3천여 명입니다.
이 중 외국인 가정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린이집 등에 맡겨지지만 아이 한 명당 30-40만 원의 위탁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의 누리과정 학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보육료는 지난 7월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11월부터는 유치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외국인 아동은 662명으로 안산시는 이들에게 매월 22만 원을 지급하고 97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등록 외국인 아동은 276명으로 매월 병설 6만 원, 사설은 22만 원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외국인 아동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체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동에게도 유아 학비를 지원하게 되어 파급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안산시는 내외국인 모두 차별 없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외국인 영아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대한민국 사회도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보다 나은 처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종현 PD입니다. 지난 7월 16일 공사 현장 인근 풀숲 사이에서 한 남성을 향해 두 남성이 다가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행을 가한 이들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며 폭행을 당한 사람은 24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사전 허가 없이 노동을 했기에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폭행을 가한 이들은 부적절한 과잉 진압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닷새 동안 구금한 것에 대해서 인권 탄압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10월 14일에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9개 나라 출신 이주 노동자 1000여 명이 서로 한복판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노예나 기계가 아닌 인간이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을 하는 데 있어 자신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듣지만 한편에서는 자신들을 고용하는 한국 사회의 모순이 있으며 한국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부분에는 오히려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일자리를 도맡아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된 안건은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들을 위한 고용허가제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어 악용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직장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장 이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강제 노동이 발생하고 있고 노동 착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에 있는 우리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제대로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14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 변경 횟수 제한, 체류기간 제한과 거주 입국 금지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6년 전 같은 공고로 거듭받은 한국은 보다 포괄적인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앞으로의 과제로 여겨집니다. 지난 3월부터 나도 당했다는 의미의 성폭력 고발운동인 미투가 국내 문화예술계부터 정치권까지 확산되면서 연일 화제를 불러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주 여성 피해자들도 미투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전국적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에 힘입어 이주 여성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3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 여성들의 미투 발표회는 피해 당사자들이 아닌 대변인이 사연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이주 여성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습니다. 이주 여성은 법으로는 혼자서도 체류 연장,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확인 절차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 남편의 신원 보증이 있어야 체류 연장을 할 수 있어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터에서도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사업장 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고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주 여성들은 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여성 피해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주 여성 성폭력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통역 지원이 필요하실 거고 정보가 부족하시면 정보를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체류라는 신분이 문제가 되시면 신분에 구애받지 않게 신고를 지원해드리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오셔서 피해 입으신 거 신고하시고 그것은 이주 여성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여성 성폭력 피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법무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도 각각 다누리 콜센터 종사자에게 인권 감수성 및 긴급 상황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합동 점검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김해시에서 발생한 원룸 화재 사고로 고려인 남매가 숨졌고 지난 11월에는 인천에서 또래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학생의 추락사가 있었는데요. 이 안타까운 사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양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월 20일 경남 김해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모두 10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특히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아이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고려인 자녀 3남매 중 2명이 숨지고 남은 아이 1명과 이들 남매의 이종사촌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3세로 이들은 지난 2016년 방문 취업 비자 자격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이들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55만 원을 주고 친척과 함께 7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김해의 한 공장에서 맞벌이 일을 했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인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김해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원금 마련 등 온정이 이어져 왔지만 화재 사고 이후 회복 중이던 고려인 자녀 A군이 현재 다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밝혀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인천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남녀 중학생 4명은 피해 학생이 추락하기 전 옥상에서 약 80분간 돌아가며 폭행한 것은 물론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뛰어내리기 전 이렇게 맞을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가해 학생 A군 등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이후 지난 1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상해치사 및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 혐의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학생은 러시아인 엄마를 두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다문화 가족의 아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아왔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과 북의 관계에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올해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무려 3차례 진행됐는데요. 평화의 분위기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도 이뤄졌습니다. 연초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며 2월에는 북한이 서울에, 3월에는 남한이 평양에 특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이윽고 남과 북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며 4월 27일에는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 판문점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도보다리 산책과 같은 역사적 장면을 남긴 이날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됐으며 이산가족 상봉기의 마련 등 남북 교류가 증가했습니다. 이어 5월 26일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체제 보장을 요구했으며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는 절충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3차 정상회담에서는 평양 공동선언이 선언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을 전 세계에 다시 확약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한 향후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를 채택했으며 협력의 상징인 남북 철도 연결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협력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며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다져지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문화TV를 공익채널로 선정했습니다. 공익채널의 의미와 자세한 내용을 조현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TV가 공익채널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월 공익채널 11곳과 장애인 복지채널 1곳을 선정했는데요. 그 결과 다문화TV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공익채널로 선정됐습니다. 네, 아직 공익채널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공익채널이 무엇이고 이로 선정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익채널은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해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방송 제공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공익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문화TV가 공익채널로 선정됐다는 것은 전국의 시청자들이 다문화TV를 더욱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인 것 같은데요. 공익채널로 선정된 다문화TV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다문화TV는 현재 다문화 뉴스, 정두원의 통큰 인터뷰, 색다른 시사토크 속사정, 휴먼 다큐 등 다양한 자체 제작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익채널로 선정된 만큼 2019년부터는 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또 정책 제안 프로그램 같은 더욱 새롭고 양적,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한몸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문화TV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현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다문화 관련 주요 이슈들을 모아서 살펴봤는데요. 다문화가 대한민국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2019년에는 행복하고 따뜻한 소식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다문화 사회를 위해 다문화TV가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